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도서관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도서관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가 모르는 도서관 얘기, 아니 우리가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도서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서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책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 시간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과연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인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는 도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라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도서관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것이 디지털 출판과 같다. 즉 출판을 통해서 도서관이 구현될 수 있고 그런 지식자원들이 모여있으니까 이건 도서관이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출판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출판이 도서관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왜 도서관이 출판인가 하는 얘기와 왜 디지털 출판이 도서관이 아닐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출판을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디지털 출판이라는 행위는 과거에 우리가 출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제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복제가 나타나는 출판 이전 단계는 매뉴스크립트, 필사본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필사본은 유일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BC 3000년경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고 도서관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가졌던 모든 도서관 자원들은 거의 100%가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라서 점토판을 새기거나 파피루스에 쓰거나 했던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던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좀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극하고 시간이 흘러서 13세기, 14세기 오면서 인쇄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인쇄, 출판물, 복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복제가 일어나면서 출판이 엄청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관련된 글, 학술에 관련된 글, 법률에 관련된 글, 우리가 말하는 문학 예술에 관련된 글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교적 문제, 즉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많은 금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원들의 얘기 중에 보면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 금서가 숨겨져 있고 그걸 훔치고 그걸 읽고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관리했느냐면 수도원들이 자기의 종교 서적들을 파내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책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생산 과정이 여전히 그네들은 필사 중심의 생산이었고 그게 이제 점점 복제, 인쇄를 통한 복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출판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 인쇄술이 성장하게 되고 그 인쇄술의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서점, 출판사 그리고 도서관의 자원들이 확장되어지는 시기를 갖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가 도서관, 사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사서라는 존재는 5000년 전서부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뿐이고 도서관 속에 일하는 사람을 사서라고 정의하면서 도서관의 성장 속에 그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서라는 인물을 얘기하고 물론 그 당시 정확한 명칭이 사서라는 뜻이 아니라 도서관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간혹 우리가 주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그 확장되어진 도서관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이전까지 도서관들은 공공이 아니라 프라이빗, 사적인 공간이었거나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같은 종교시설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 나머지는 이제 일반 그 남자들이 말하는 남성들의 그 사회, 소셜, 사교활동, 사교클럽의 그런 독서클럽들이 생겨나고 그 독서클럽의 형식이 책을 사서 모으고 회비로 그 책을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 책에서 내 얘기를 하고 논의했던 것들이 그들의 사교활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더미가 발생하면 무언가 집합이 발생하면 그 집합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가 소위 18세기 그 공공도서관이 생기고 그 이후에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분류와 목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서관마다 많은 책을 구입하는데 그 구입된 책들이 얼마만큼 다양할까를 놓고 보는 거예요. 공공도서관 이전에 소위 사적 공간의 도서관, 사설도서관이라든가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장사라든가 들이 얼마나 다양한 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네들이 수집한 책은 어떤 취미활동이라든가 자기가 했던 지식활동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직업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책이 굉장히 한정되었을 것이고 특정 주제나 특정 영역으로 제한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그걸 관리하는 사람 역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책을 수집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의 주제 영역이라면 그 책을 관리하는 사람 또 내가 사기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갖는 관심 영역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에게 책의 관리를 맡겠다면 그 사람 역시 그 주제에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소위 그 도서관의 주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지만 다르게 쳐다보면 그 외의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 관심을 가진 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소위 18세기 이후에 공공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진 목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공도서관은 미국이라는 다문화 국적의 다민족 국가에서 그 다민족과 다문화를 어떻게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로 묶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한 끝에 만드는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책을 통한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교사가 들어가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가르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특정 연령대에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만들고 공공도서관에 엄청난 양의 출판물들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게 미국의 문화 부흥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책들은 이제 어떤 형식을 띠냐면 엄청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책이 다양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양한 책들이 도서관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주제 전문성이라는 얘기보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 다양한 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갖는 관심은 뭘까 하는 거죠. 그 관심은 저 책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배열해야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도서관마다 걱정이 그거이고 도서관마다 꿈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정리할까. 그래서 굉장히 고도로 성장한 고도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비용 작업이죠. 엄청난 그래서 인재를 데려다가 도서관 분류 작업을 했고 관리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대학 도서관 했던 친구 한 사람이 소위 우리가 아는 멜빌 듀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분류표를 개발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영역들을 전체를 놓고 전체를 10조각을 만듭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십진분류라는 분류표가 10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십진분류책에는 9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제 영역을 9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주제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책을 0번대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도 속하지 않는 것을 0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1, 2, 3, 4, 5, 6, 7, 8, 9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1, 2, 3, 4 나눈 1 속에 모이는 책들을 또 9조각을 내고 그 9조각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다시 0이라 놓고 00이라는 이제 단위로 들어가는 거고 또 그 마찬가지로 9조각 내고 들어가지 않은 것을 0에다 놓고 이렇게 계층 구조로 쭉 만드는 십진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 십진분류 체계가 엄청 센세이셔널한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도서관마다 야 저거 참 좋다. 우리도 저걸 쓰자. 그래서 뒤에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이런다면은 우리가 저거를 교육을 시켜서 도서관에 사람을 보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든 도서관에 통일되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도서관 학교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도서관 학교를 만듭니다. 뉴욕주에 있는. 컬럼비아 학교에서 만든 도서관 학교의 이름이 뭐였냐면 라이브러리 이코노미. 왜 이코노미를 붙였을까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일하는 인력이 너무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이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 저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통일도 시키고 표준화도 시키고 동시에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런 분류표를 가르치고 분류와 목록을 가르쳐서 도서관에 보냅니다. 모든 도서관에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분류 시스템이 도입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편하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도서관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서관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어디 가면 무엇이 있어. 그리고 도서관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관은 문화공간인 것이고 어려서 습관이 된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사회에 나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때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기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사설 도서관이라든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수도원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장사가들이 자기 방에 만든 자기 집에 만든 도서관이라든가 전부가 다 뭐냐면 목적성. 공공도서관조차도 그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시민들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 선생님들이 실습을 나가거나 학생들이 또는 사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그 도서관은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도서관은 다 똑같으려니 하지만 아까 시스템은 비슷할 수 있고 취급하는 자원들은 다 대동소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류표조차도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책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실은 도서관의 몫이고 그걸 관리하고는 사서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사서들은 어떤 근거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전제로 도서관을 운영할까? 도서관의 기능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서관은 아까 목적성을 가졌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서비스하기 위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상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도서관은 그네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더 나아가서 공공도서관들조차도 그 지역사회, 그 국가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취하는 방향과 방법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 반하는 짓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반하는 짓을 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이 정치성을 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방향과 그 조직이 원하는 그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서들은 가끔 그걸 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들고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도서관이 존재하고 그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상위 기관이 있고 근데 그 상위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존재하는 도서관들이 자기 비전과 목적을 전혀 무관하게 가질 때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아, 나는 도서관에 와서 일을 해. 근데 우리가 일하는 곳이 공공도서관이야. 공공도서관 이러이러해. 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사서들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서관을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이 소위 책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서 서비스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도 있고 복잡한 프로세스도 있고 기술들도 존재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책을 구입하고 조직하고 서비스하고 그래서 그런 기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니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초기에 만들어진 단계 도서관 학교라고 만들어진 단계에서부터 그네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초기에 도서관 학교 관련된 사진을 보면 그 옛날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타이핑을 하고 있거나 목록을 하거나 책을 보고 있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안경을 내려 쓰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이 거의 상징적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도서관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그리고 도서관, 모든 도서관은 마치 다 똑같다 라는, 마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방문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방 모양도 비슷하고 서가 위치도 비슷하고 배열된 순서도 비슷하고 해주는 서비스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도서관은 목적성을 갖는 곳이고, 그 목적성이란 그 커뮤니티, 그 도서관이 존재하는 공간의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라는 것이고, 그네들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그 기관이나 그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을 지원해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가서 그 도서관의 그 비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당황해 합니다. 너무 일반화시켰다는 거죠. 일반화시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 똑같지 않아? 주민들이 사달라는 책 사주고, 오래된 책 폐기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대출해주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해주고.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 도서관의 엉뚱한 질문들. 과거에 뉴욕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이따 필요한 부분 몇 개를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다 같아 보이니까. 근데 도서관에 들어온 질문들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전부 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처럼 일관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온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목적성을 갖는 곳이다. 그래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 운영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 이 도서관은 왜 필요한가? 이 도서관은 어떤 구성원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이 만든 조직이나 기관은 어떤 곳인가?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대학이면 대학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대학이라면 대학에게는 학업, 소위 학문, 연구 부분이 우선한다면 그들의 연구 성향은 어떤가? 그들의 학업, 연구하는 태도는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월을 많이 구독할 것인지, 단행본을 많이 살 것인지, 외국 서적을 많이 구입할 것인지, 어떤 주제의 책들을 많이 살 것인지, 그 많이 사는 책도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학과들 구성을 봤을 때 이 책의 분류번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분류번호가 아닌 우리 대학에서 이용하는 그 학과와 관련된 쪽으로 이동시켜줄 가능성은 없는지 등 그런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방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대학의 경우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춰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가 도서관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게 뭘까?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성장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이 시민들이 굉장히 폴라이트한, 굉장히 그 어르신을 공경하고 화목하게 살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가? 우리 이 지역의 소위 향토자료들은, 옛날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그네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갖는 자기 기능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것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원을 구성할 것인가? 우리가 구성하는 자원들이 소위 책인가? 뭐 이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도 많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도서관이다라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디지털 출판과 도서관의 관계는 무엇인가? 디지털 출판은 말대로 유일본이 되어버린 소위 매뉴스크립트 시대에서 복제 시대에서 다시 유일본 시대가 되면서 이 유일본을 갖는 곳이 궁극의 도서관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것은 형상적인 모양을 얘기한 것이지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출판 기능을 가져야 해
했던 건 뭐냐면 디지털 출판을 하는 곳이 다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이 스스로 출판을 행함으로써 왜? 유인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원을 생산하고 그 자원을 서비스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도서관이 아니 도서관답다는 것이 뭐니? 늘 했던 얘기가 그 사서의 역할이 뭐고 사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얘기와 도서관이 어떻게 존재하고 도서관답다는 게 뭐니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아 여기 도서관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책이 있어서 도서관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서점도 책이 있고 어디 가든 우리 집에 와도 책이 있고 책이 쌓여있으면 우리는 그 명칭을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브러리, 스터디룸. 근데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부르는 소위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소리라는 거죠. 그냥 형상을 보고 책이 쌓였으니까 도서관이고 장난감이 있으니까 저건 장난감 가게일 것이고 음식을 팔고 저기 식자재들이 놓였으니까 저기는 식료품 가게일 것이고 그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인데 진정 그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서관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드러냄으로써 도서관이 되는가, 도서관다워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 그래서 도서관이 출판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출판되는 것은 다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걸 알아야 아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뭐구나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뭐 대학 도서관 얘기하든 공공 도서관 얘기하든 학교 도서관 얘기하든 요즘 우리가 알고는 작은 도서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커뮤니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왜 그렇게 구별 지어지고 그런 것들의 주 기능이 무엇이고 하자는 것이죠. 거기 출발점이 그 도서관의 비전, 그 도서관의 목표, 미션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작업입니다. 많은 도서관들이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네들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소속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소속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 박물관이 무엇을 전시하고 어떤 것을 서비스하고 사람들에게 온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어린이 도서관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린이 책, 어린이를 위한 책들을 가져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박물관의 기능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옳으냐? 네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 어린이 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시켜주고 그걸 확장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업무이고 기능이고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우리 박물관 지난번에 뭐 전시하던데 실은 박물관이 어떤 전시를 한다 그러면 사서가 참여를 하고 이번에는 어떤 전시를 합니까? 하고 박물관이 하는 전시에 대해서 전시 자원에 대해서 어떤 전시 방법에 대해서 그 큐레이터와 학예사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럼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박물관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저 박물관에 쭉 전시를 쳐다보고 체험을 하고 마지막에 도서관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즐거움, 어떤 희열? 그거였구나. 저기 그게 있다. 내가 아까 갖고 놀았던, 내가 봤던 저거네? 하고 호기심을 좀 더 증폭시켜주고, 그 호기심을 그 책이라든가 다른 어떤 특정한 도구들을 통해서 좀 더 확인시켜주는 작업.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 왜? 전시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시라는 것 자체가 매일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나 전시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구입하고 시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온 친구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목마름,
아쉬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도서관이 그 부분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전시 아주 무관하게 우리는 어린이 도서관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이 도서관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이 도서관 사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어떤 책을 갖다 놓고 싶은가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보면 그 얘기 다 틀린 얘기죠. 왜? 왜 어린이 도서관에 관련 책이 모두가 다 비슷하거나 자기가 생각한 건 막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이 도서관에 무엇을 갖다 둘까요? 하는 순간 본인은 뭘 해야 한다고? 이 도서관이 어느 지역사회에 속해 있고 이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린이들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고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는가? 이 지역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이 지역 어린이들이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들 집안이 어떤 그 직업군들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갖고 있는 자원들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 머릿속에 뭐냐면 어린이잖아. 모든 어린이가 다 똑같다?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다 똑같다?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공공도서관이나 도서관들이 개인을 위해서 서비스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서비스는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고 이 공공성을 띠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커니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엄청나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누구로부터? 사서로부터. 그 사서는 어떤 사서? 전문 사서겠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 사서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또는 대학도서관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도서관의 사서가 아니라 독립된 사서로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왜? 메커니즘이 다른 게 아니니까. 다만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은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고 왜 하고 하는 것이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선택할 수 있는 자원, 서비스하는 방법, 경우에 따른 시설까지도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누구 손에서 결정나야 한다? 사서 손에서 결정나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와 그런 비전과 철학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도서관이다. 그렇지 않고 책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도서관이 아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유일본이 생산되어지고 유일본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출판 그 자체가 그럼 도서관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게 도서관이기 위해서는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철학과 비전은 자기 고유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자기의 소속기관과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튜닝하고 읽고 들여다보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비로소 도서관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도서관들이 과연 어떤 형식의 서비스, 어떤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대표로 뉴욕 도서관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사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말한 비전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실제 이용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있는 와 도서관 사서는 엄청 똑똑해야겠다.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초기에 도서관 얘기하고 사설 도서관들 얘기했을 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뭘까? 그네들은 그 자원에서 얼마나 잘할까?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다 잘하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왜 그런지는 얘기했죠?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 책을 구입한 사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자기 책의 관리를 맡겼다면 그 사람 역시 같은 영역에서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책에 굉장히 친숙하겠죠. 근데 공공도서관이 되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과연 사서가 그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충족시켜 주려면 사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곳이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연결시켜서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